중국의 사드 보복, 뭐 그게 좀 갈수록 좀 심해지면서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일 그 최근 뉴스로 보면 롯데, 중국에 나가 있는 롯데 그 마트 99개가 그렇죠. 그 중에 23개를 영업정지 이제 그 사실 영업정지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소방서가 나와서 완전히 그 먼지털이 식으로 생트집 잡기 식으로 해가지고 억지로 찾아낸 소방법, 세무조사 한다더니 세무조사 얘기는 뭐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소방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1개월 때렸습니다. 마트에 대고 영업정지 1개월 때리는 거는 장사 끝내라는 얘기겠죠. 며칠도 아니고 1개월. 그게 1개월 거리가 되는지 저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3월 6일 오후 현재 23곳을 그렇게 영업정지 시켰습니다. 롯데에 대해서. 좀 심하다 싶은데, 물론 이제 크게 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우리도 보복을 하기로 뭐 안 먹으면 많다 하는 얘기 많이 나오고 맞는 얘기입니다. 중국 뉴커만 한국에 와서 물건 사주는 게 아니라 한국도 중국으로 가는 해외여행객 중에 1위가 한국인이거든요. 연간 400만 이상이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뭐 중국으로서는 무시 못할 존재고, 저도 뭐 작년에도 중국 친구들하고도 가고 그랬는데, 어쨌든 서로가 그렇게 해서 똑같이 대응하고 하는 이거는 뭐 전 맞다고 보지는 않고요. 우리가 또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고, 그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다. 중국 스스로가 정상화, 이성적인 국가로, 정상적인 국가로, 합리성이 있는 국가로, 그러니까 보편성, 보편타당한 원칙이 적용되는 국가로 되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뭐 자기네들은 자유로운 무역 체제 또는 개방 국가를 선언하고 개방을 추구한다 그러고, 자유무역 경제, 그 다음에 시장 경제를 추구한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뭐 온갖 미사력을 다 내던졌는데 과연 이게 맞느냐, 그런 얘기 한 번 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그 사드 보복이 도를 넘었다도 사실 여러 번 이야기 나왔고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닙니다. 또 그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 중간재, 관광객 가는 거 여러 가지 중국에 필요한 완제품으로서 무시 못할 경제 파트너다. 이것도 뭐 충분히 이야기 지금 이미 됐다고 보고요. 저는 오늘은 두 가지 외신 한 가지와 전에 나왔던 중국의 그 정책 하나, 그 두 가지를 소개하면서 짧은 뭐 요약된 칼럼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하나는요, 3월 6일 오늘 외신으로 들어온 건데, 여러분들 그 세계 월드 이코노믹 포럼, 그러니까 세계 경제 포럼, 스위스에 있는 그 제네바에 있는, 줄여서 WEF라는 거 잘 아시죠? 그 다보스 포럼을 하고 하는 그게 주체인데, 거기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레포트를 냅니다. 경년제로요. 그래서 세계 각국이 그다음에 자유무역을 천명한 국가들, 그다음에 개방을 선언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국가들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세계 그 WEF요. 거기에 세계 경제 포럼 WEF가 낸 자료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세계 무역 가능 보고서, 영어로는 The Global Enabling 가능한 The Global Enabling Trade Report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그 말 그대로 가능한 enabling 무역이 가능하고 교역이 가능한 국가의 그 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있고 지수가 있고, 제목은 세계 무역 가능 보고서 The Global Enabling Trade Report인데, 거기에 이제 뭐 관세 제도, 개방의 의지, 국내의 시장, 국외의 시장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중국을 보니까요, 종합적으로 국내, 중국 자국내 시장과 해외를 보는 그 시장, 이 종합한 접근성, 시장의 접근성이 126이더라고요, 전 세계. 그러니까 136개국, 물론 전 세계 나라는 136개국보다 많죠. 그러나
개방을 하지 않고 무역을 하지 않는 북한 같은 데는 뭐 개방하고 무역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이상한 나라들 빼고 정상적인 뭐 한국, 미국, 일본, 유럽처럼 정상적인 교역을 지향하고 시장 경제를 지향하고 시장을 지향하고 자유로운 통상을 지향하는 그런 나라들 136개국을 조사했더니 중국이 뭐 등위가 중간쯤 가는 것도 있고 잘하는 등위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자국 내 국외 시장의 접근성을 봤더니 그게 126이더라 하는 겁니다. 알만하죠? 이 세계 경제 포럼이 126이 중국을 그렇게 126위에 랭크시킨 게 우연이 아니다. 충분히 근거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드 보복을 보면 그런 겁니다. 시진핑이 한 얘기가 그때 전 세계 큰 신문에 뭐 다 소개됐고 방송에도 소개됐고 물론 한국에서도 많이 소개돼서 인용해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1월 달에 열린 스위스에 진 바로 이 조사 조금 전에 지금 얘기한 세계 무역 가능 보고서를 낸 세계 경제 포럼 WEF가 주최한 그 다보스 포럼에 시진핑이 직접 참석을 했죠. 그리고 연설도 했습니다. 그 연설에서 뭐라고 했냐면 물론 이제 미국을 겨냥한 거였습니다. 미국이 자국 보호주의, 자국 우선주의, 보호 정책으로 간다고 하니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빗대서 그걸 겨냥해서 한 얘기였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진핑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는 막을 수가 없다. 보호무역은 어두운 밤에 자신을 가두는 것이다. 보호무역은 어두운 방에 자신을 가두는 꼴이다 해서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했던 겁니다. 트럼프하고 공격할 때는 보호주의를 반대하고 한국의 사들 빌미로 공격할 때는 보호주의로 가고 막 이게 한미 FTA를 체결한 나라 사이에 아니 한미랍니다. 한중 양국 FTA를 체결한 나라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또 그 양국 간의 FTA 문제를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중국이 이렇게 미국을 공격하는 어두운 방에 가두는 일 스스로 하고 있는 일이 그런 건데 지금 이게 말이 맞는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그게 경년제로 하는 경년으로 조사하는 그게 2016년도치 WEF의 그 자료가 나와서 그 여러 가지 항목은 있지만 하여튼 국내의 시장 접근성에서는 136개국 평가 대상 중에서 126이 꼴찌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구나 하는 걸 먼저 하나 소개해 드리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시장경제 지위. 중국이 추구해온 시장경제 지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작년인데요. 작년 12월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작년 12월에 나왔는데 미국 그 유럽연합에서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하겠다 그랬습니다. 시장경제 지위라는 것은 영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조금 느낌이 이상하죠. 시장경제지위. 말 그대로 시장, 마켓, 경제, 이코노미, 지위, 스테이터스입니다. 시장경제지위는 그 세 개를 번역한 거 그대로 마켓, 이코노미,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그 한 나라의 경제가 자유시장과 그 개방된 무역까지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봐야겠죠. 개방된 자유롭고 그런 국제 룰을 준수하고 엄격히 지키는 그런 무역주의, 그런 무역 규칙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유경제, 그냥 비교 우위에 따라서 자유로운 교역을 하는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나라한테 주는 게 바로 그 지위인 것입니다. 중국은 이거를 WTO 세계무역기구, 지금 국제적인 자유무역의 룰을 만들고 있는 WTO의 뭐랄까요, 좀 가입 조건이란 말을 해야 되겠네. 가입 조건으로 이 시장경제 지위를 받고 싶고 했고요. 그동안 그 WTO 그걸 보면은 대개의 경우는 처음에 한 15년간 유예 기간을 주고요.
그 15년간을 WTO에 가입한 뒤에 15년간 별 일이 없으면 바로 시장 경제 지위라는 일종의 딱지 뭐랄까 평가 인정 같은 거라고 봐야겠죠. 국제사회, WTO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주는 하나의 국가 자격증, 기초 소양 자격증이죠. 이 정도면 시장 경제를 이해하고 준수하고 그렇게 따르는 데다 하는 그런 걸 주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동안 중국은 시장 경제가 아니라 비시장 경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 경제 지위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도 안 된다. EU도 안 하고 일본도 중일 일중 간 그 갈등 때문에 안 해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국은 대응 조치를 하겠다 하고 막 했지만 지금 뭐 그러고 한두 달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바로 막 중국이 반발하고 일본은 못 해준다 하고 한 게 바로 2달 전 얘기입니다. 그 중국의 입장과 달리 미국이라든가 EU, 일본에서 바라보는 중국의 적어도 뭐 패권주의라든가 군사보유주의라든가 뭐 역사적 뭐 동북공정 역사 뭐라나 그거를 뭐 왜곡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그런 문제와 별개로 경제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EU나 일본이 바라보는 중국에 대한 경제는 완전히 시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TO에 가입하면은 자동으로 준다는 시장 경제 지위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하면서 안 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서방의 눈과 자유로운 더 개발되고 발전된 눈을 볼 때 중국은 아무래도 시장 경제다 아니다 막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중국이 일방적으로 떠들고 있으는 무역 분쟁이나 일으키고 지금 바로 사드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 고만할 게 아니라 우리도 국제사회가 더 엄격히 지켜보도록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 시장경제 지위는 국가 간이 인정을 하지만 국가의 인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장이 인정하는 그런 취지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이제 그대로 안 된다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거를 2005년입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시장경제 지위를 중국의 물론 열띤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지금 이제 영 그렇게 가지 않아지고요. 그거를 보면은 지금 사드 이 돌아가는 걸 보면 그때는 우리도 뭐 중국에 강한 요청이 있으니까 크게 고민 안 하고 해줬을 겁니다. 중국이 저렇게 열심히 해달라니까 시장경제 지위를 줬지만은 지금 롯데 이런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치졸하게 뭐 관광객을 보낸다 이런 것보다는 시장경제 지위를 도의로 백시켜야 되겠다. 취소해야겠다. 취소하는 결정을 만들고 정부는 관련 조치를 해가지고 중국에 그런 통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거 도무지 시장경제 맞지 않는 일들을 지금 어거지를 막 쓰고 있고 한한령도 그렇고 어거제 나온 것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교묘하고 했지만 교묘하게 뭐 간접적으로 중국에 나오는 한국 스타의 뭐 방문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홍보, 공연 이런 거 취소하게 하고 비행기편 조정하거든요. 이제는 아예 중국 정부 그 기관에서 나서서 관광 금지령, 뭐 그 광고 금지령 내리고 이제 롯데 이런 일까지 내리니까 좀 강력한 대응 수단이 필요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기업들도 물론 해당 기업은 어려울 겁니다. 유커가 안 온다 그러죠. 한한령이 온다면 그 피마르고 지금 하루하루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손님이 오지 않은 어려운 기업들은 피마른 심정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참아야 되고 극복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게 응원도 해줘야 되고요. 여기서 밀려버리면 끝이 없는 겁니다. 벌벌 떨어버리고 겁먹어버리면 끝이 없는 거고 지금 이 와중에 그만 떨면 세계의 한국은 비웃음거리가 되니까 어쩔 수 없다. 활시위를 떠났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기업들도 칭얼대지 말고 칭얼댄다는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라면 제가 좀 유감입니다만 어쨌든 자꾸 그렇게 우는 모습 하지 말고 나약한 모습 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거는 개성공단 문제에서도 똑같습니다. 개성공단 문제 보면은 2016년 2월 달에 정부가 개성공단 문 닫을 때 어땠습니까? 그 우리 기업인들이 볼모로 잡힐 뻔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북한이 오늘 또 미사일 4발을 쏴서 동해상으로 1000km씩 날려보내고 하는데 여기다 다시 한다? 개성공단 지금
문 열자고 할 상황이 됩니까? 도저히 그런 상황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정치권이 뭐 더 큰 문제죠. 개성공단을 문 열자는 안보 포퓰리즘 그게 더 큰 문제지만 기업인들이 거기에 뭐 선동에 놀아난다 할까요? 같이 그거 하면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재개한다 칩시다. 김정은 집단의 인질 비슷하게 볼모 비슷하게 붙잡히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문제를 봐야 되니까 지금 중국에서 답답하게 느끼는 기업들이나 개성공단을 막 열자는 기업들은 본질에서 비슷하니까 당사자 그리고 주변에서도 조금 더 격려와 극복의 의지를 북돋워 주자. 그 뒤에 우리 국민들도 있고 또 소비자인 다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 본질적 가치를 좀 봐야 된다. 그 본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그걸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계속 나오는 중국 포비아, 중국에 대한 두려움도 좀 과해지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런 내용 포함해서 기사 들어간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3월 7일자입니다. 화요일자 한국경제신문 보겠습니다. 우선 그 김정은의 미사일 기사가 일면을 크게 써가 있고요. 트럼프 경고 비웃던 미사일 4발 쏜 김정은 황대행 사드 조석기 배차자. 사드 배차자 이 와중에 개성공단을 하자는 그건 아무래도 지금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거기에 들어간 기업뿐만 아니라 이건 너무나 현저한 위험이죠. 7년 만에 돌아온 원자재 랠리 철광석값 1년 새 70% 올랐다. 또 여러 가지 산업에 이게 인플레 요인은 되지 않을는지 걱정이네요. 글로벌 경기 개선에 투자가 몰렸다 하는 겁니다. 특검 박 대통령이 뇌물 확인했다라고 주장하는 대국민 보고라는 형식의 발표가 있었고 대통령 측 황당한 소설이다. 수사 결과 적각 부인 발표. 이게 어떻게 된 게 이렇게 다른 데도 끝까지 가고 있네요. 그동안 특검은 뭐를 했다는 얘기인지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면 하나금융 지주, 하나금융이 옛날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친 건데 다양한 점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서울 삼성동의 클럽원 점포, 부산 서면의 복합 점포, 제주도의 복합 점포에서 은행들의 복합 점포가 하나의 문화공간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옆에는 이정미 헌재 재판관 후임의 판사 출신 됐네요. 판사에는 현직 판사였던 이선의 변호사가 판사에다 변호사인 이선의 변호사가 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을 했습니다. 헌재 연구관도 지냈다고. 나이는 50만으로 이선의 변호사.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30일에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속내 도시바 팔고 싶은데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애플에 팔고 싶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 견지의 심리가 강하다. SK 하이닉스 인수 가능성은 떨어졌다고 썼네요. 확산되는 중국의 사드 보복, 원자재 랠리 요걸 3면에 썼습니다. 시장 개방 꼴찌 중국의 민낯. 아까 제가 했던 그 내용이죠. 군사 작전하듯이 롯데마트 줄이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 빌미 잡히지 말자 해서 준법 경영 초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틀 새 소방안전 트집 잡아서 23개 롯데 점포를 영업정지시켰다고 하고요. 외교안보 전문가들 조언. 북핵 해결된 사드 철회 국제적 여론전을 펼쳐라. 원자재 선물 사자 1년 새 면화 31%, 구리 18% 급등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사드 무력화, 북미 대화 노린 무력 시위다. 이런다고 사드 무력화가 되고 북미 대화가 될까요? 대단한 오산이죠. 오히려 미국의 선제 타격론이 힘이 실릴 것 같다고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과 사드, 이 대선판 달고는 안보 이슈 안 되죠. 이게 대선판에 이게 이슈가 안 되고 있는데 이슈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활발한 논의가 되는데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황교안 대행 여기 있네요. 사진.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첫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고 한미일은 대형 방안을 협의했다고 합니다.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탄핵 심판이 선고 코앞인데 101쪽짜리 수사보고서 내놓은 특검. 그러니까 특검의 얘기는 이 수사보고서 가지고 현재 빨리 결정하라고 압박하는 거겠죠. 박영수 특감팀, 국정농단,
수사 결과 주요 내용 발표했습니다. 대국민 보고서 대통령 측 전면 부인 삼성에 승마 지원 부탁한 적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검이 못 밝히거나 사실 무근으로 드러난 의혹들도 많습니다. 박 대통령 세월호 당일 미용 시술 확인 안 됐다. 비선 진료 의료진 행정을 확인했습니다. 정치면 김종인 탈당 수순 밝히냐. 출마한다고 기사 다 나갔는데 안철수 동해안에 해양관광배를 타겠다. 민주당 2차 경선 토론, 여기 토론 이재명, 문재인, 안희정, 여기 누굽니까? 고양시장 최성희군요. 김무성과 윤상현이 다시 충돌했습니다. 김무성이 비참한 최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언급하는 바람에 윤상현이 공격을 하고 김무성은 여왕으로 모신 적 없다 그런 얘기. 3월 임시국회 나흘째 개점 휴업. 국회는 이래도 걱정 안 해도 걱정입니다. 국제면 넘버3의 반란, 우주광국, 미국, 러시아에 도전장을 던졌다. 인도 이야기입니다. 우주정거장 짓는 중국과 인도 얘기, 우주정거장을 짓는 중국과 위성 104개를 한꺼번에 쏘아올린 인도에서 앞으로 우주광국은 미러, 중, 인도 이렇게 되겠네요. 사물로 인터넷, IoT 플랫폼 놓고 맞붙은 GE와 시멘스, 스마트 공장 놓고 싸운다. 중국 전기차 의무 판매 규제 완화하나 그런 기사가 들어가 있고요. 마오쩌둥의 차 홍치 부활 노린다. 중국 고유차죠. 관광객 쏟아지는 일본 나고야의 두 번째 활주로 세운다는 기사도 있고요. 레리 서머스 빌 게이츠가 주장한 로봇에 반대한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국회가 3월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사흘째 개점 휴업이라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렇게 일 안 해서 되냐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국회가 저렇게 일 안 하니 차라리 낫다고 생각이 듭니까? 어느 쪽이든 문제죠. 우리 국회가 이런 상황입니다. 차라리 엉터리 악법 만들고 엉터리 불러서 헛발질 할 바에는 개점 휴업하고 일 안 하는 게 낫겠다. 돈은 받아가든지 말든지 당신들 양심에 맡기겠다. 이런 게 다수 국민들 심정 아닌가 싶네요.